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지금 긴 글쓰기로 들어왔습니다. 긴 글. 선생님 무서워요. 네, 학생들이 그러는데요. 여기서 긴 글이라는 건 선생님이 생각하는 건 텍스트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문장으로 만드는 거는 초급 이야기라고 했죠. 그 다음에 문장을 자, 3개에서 5개 정도로 해서 하나의 문단으로 만드는 거. 자, 문장을 하나의 문단으로 만드는 거. 좀 예쁘게 써야죠. 네, 다시. 네. 자, 이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짧은 글로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문단 하나를 만들면 보통 200자에서 한 250자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문단을요, 2개나 3개 정도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긴 글이에요. 글은 시작, 중간, 끝이 있습니다. 시작 문단 만들고 중간 문단 만들고 끝 문단 만들고 네, 이 일을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긴 글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설명하는 글하고 주장하는 글입니다. 특히 대학교에서 공부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런 설명과 주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직접 쓸 일이 많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세 문단이 되면 한 750자 정도 되잖아요. 이게 토픽 54번 정도 되는데 너무 많아요, 선생님. 750자 내가 어떻게 써요? 그런 친구들 참 많아요. 근데 이게 문장만 생각하면 많이 어려운데요. 텍스트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자, 시작하는 방법, 그 다음에 중간을 만드는 방법, 끝나는 문단에서 많이 쓰는 표현,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쉬워요. 쉬워져요. 그걸 선생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하는 것하고, 자, 또 다른 거 뭐가 있다고 했죠? 주장하는 글이 있다고 했죠. 근데 설명하는 글하고 주장하는 글하고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표현도 완전히 달라요. 네. 이거를 여러분이 알고 쓰면 실수하지도 않고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만나러 가볼게요. 자, 이 광고 기억합니까? 네, 미네랄 워터, 비싼 물 광고인데요. 이거 내용을 보면 우리 물은 죽어가는 물고기도 살릴 수 있어요 같은 내용이지만 사실 그건 그냥 이야기 같고요.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죠? 우리 물이 좋아요? 아니죠. 우리 물을 드세요. 우리 물을 사서 드세요.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라고요? 주장. 네. 이 내용으로 글을 쓰면 주장하는 글이 될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건 뭐예요? 네, 화장실의 휴지거리이고 여기에 그 나무가 들어가 있네요. 한 번을 쓰기 위해 50년을 키웠습니까? 라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나무를 생각해서 자원을 낭비하지 말자. 선생님 한번 써볼까요? 휴지를 낭비하지 말자. 환경을 생각해서 환경보호. 환경보호를 위해 자원을 낭비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글을 쓰면 우리 주장하기가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와 달리 자, 이런 내용이요. 이거는 아저씨 어디 가십니까에 대해서 지역별로 다른 말들이 있는데 이렇게 아저씨 아니고 아재 그 다음에 문법도 다르고 입니까? 여? 니껴? 능교? 문법도 다르고 자 그러면
경상도 사투리의 특징은 자음이 어떻다, 모음이 어떻다, 그 다음에 억양이 어떻다, 문법이 어떻다. 자, 이렇게 쓰면요. 사실, fact, 그 다음에 content, 내용 중심으로 쓰게 되죠. 자, 이렇게 쓰는 글은 다른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어떤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설명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8과에서 주로 연습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설명하게 될까요? 지금 여기는 어떤 지역의 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전공에 대해서 설명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전공 아니면 우리 전공 학과, 디파트먼트, 네, 그것에 대해서 다른 전공 사람에게 한번 잘 설명해 보세요. 네. 또 이런 것도 있었죠. 이거는 그 주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양을 생각해서 이렇게 철사를 달아줘서 이 양이 머리를 부딪히지 않게 하는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런 것은 이걸 보고 마음에 정말 감동적이에요. 우리 페이스북 같은 데서 하트 뿅뿅, 네, 좋아요 같은 거 이렇게 클릭하는 것처럼 좋아요, 네, 이런 느낌요. 그러면 느낌을 이야기하는 이런 것을 글로 쓰면 감, 상, 문이 됩니다. 우리가 언제 이런 느낌을 이야기하게 될까요? 보통 영화를 보고 아니면 책을 읽고 아니면 여행을 갔다 온 후에 네, 그때는 사실 아니고 주장 아니고 네, 자기의 느낌을 말하게 되죠. 자, 이게 감상문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를 배우는데요. 그 중에서 설명하는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증하이샹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설명하는 글을 쓰면서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새로 알게 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익혔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처럼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 학생이에요. 이름을 보니까 중국 학생 같죠? 근데 설명하는 글을 쓰면서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글을 쓰면서 알고 있는 것하고 새로 알게 된 것을 같이 잘 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봤다. 여러분이 설명하는 글을 쓰면서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생길 거예요. 그리고 자, 우리 주변에는 새로운 정보, 인포메이션, 정보가 많은데 꼭 필요한 것만 골라서 비교하고 분류하는 그런 즐거움도 배웠어요 라고 했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설명하는 글 쓸 때 우리 앞에서 뭐 배웠죠? 정의, 예시, 비교, 대조. 자, 다 생각납니까? 구분, 분류, 네. 이런 원인 결과, 네. 원인, 결과, 자료 분석. 네. 자, 이런 것을 앞으로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왜 우리가 앞에서 이런 연습을 했는지 이제 알겠습니까? 긴 글을 쓰기 위한 연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짧은 글 쓸 때 열심히 하세요 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네. 물론 이 앞의 내용 여러분이 다시 들을 수 있으니까 잘 기억이 안 나면 혼자서 복습을 꼭 해보기 바랍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 쉽게 설명하기란 참 어려운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쉽게 설명하기. 네. 선생님이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 알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그림도 찾고 그 다음에 예문도 만들고 어떤 순서로 말하면 좋을까 생각도 하고 그래요. 네. 만약에요. 자, 여러분이 신입생 후배에게 도서관을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려고 해요. 말로 설명하기가 어떨까요? 그러면 글로 써서 주면 어떨까요? 네, 이렇게 한 장 안에 글로 써서 주세요. 이게 쉬울까요, 여러분? 그래서 쉽게 설명해서 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경험해 보기를 바라는데요. 나중에 회사를 가면요. 회사에서 하는 일은 대부분 글로 써서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회사원이 다니면서 모든 사람을 다 만나고 그 사람에게 다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곳의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보통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한 장의 글로 써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한 장에 쓰는 연습. 그걸 대학교 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교 때 리포트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도 지금 리포트를 쓰고 있겠지만 여러분 나라의 말로도 그런 숙제를 많이 하죠. 네. 이런 능력을 여기에서 여러분이 배우기를 바랍니다. 자, first step. 네. 우리 이제 시작해 볼까요? 한 이렇게 4단계 정도로 연습을 할 건데 그 중에 한 걸음 첫 번째 계단입니다. 자, 설명하는 글을 쓰려면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을 말하겠습니다. 자, 설명문은 뭐뭐를 말한다. 정의네. 이제 이런 게 보이면 좋겠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내용이에요. 설명문은 읽는 이들이, 이거 사람이란 뜻이에요. 읽는 사람들이 뭐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understanding,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서술한 글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요 가장 중요한 말 하나가 뭘까요? 이해입니다. 네, 모르는 사람에게 아는 사람이 이해하게 하는 것, 이게 설명문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요 보통 사실, 어떤 내용 중심으로 쓰게 됩니다. 자기 생각을 넣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선생님이 학생에게 선생님이 알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 엄마가 어린 아이에게 어려운 말을 쉽게 설명하는 것. 자, 대학교 3학년 여러분이 1학년 후배에게 한국어 문법을 설명하는 것. 네,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는 긴 글을 쓴다고 했고, 긴 글은 자, 텍스트 하나의 집처럼 네, 글을 쓸 때 계획을 좀 해야 합니다. 머리말, 본문, 마무리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걸 뭐라고 하죠? 자, 시작, 여러분 시작, 중간, 끝 알죠? 자, 이렇게 이해하세요. 시작하는 것을 머리말이라고 하고 중간을 본문, 그 다음에 끝나는 건 마무리라고 합니다. 자, 시작할 때는요, 내가 무엇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왜 이 글을 쓰는지 이유도 설명하고 보통 그래요. 만약에요, 부모님하고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오늘 왜 너를 불렀느냐면 뭐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네. 본문은요,
자, 구체적인 설명, 예시, 열거, 분류, 대조, 비교. 자, 여기서 여러분 알고 있는 말? 3개, 4개는 알고 있는데요. 네, 열거는요. 이런 방식이 열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순서 없이 그냥 말하고 있죠. 사과, 배, 바나나, 포도를 먹었어요. 이런 거예요. 바꿔도 되죠. 순서를 바꿔도 되죠. 보세요. 배, 포도, 사과를 먹었어. 그래도 되죠. 이런 것이 열거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전달한다. 그리고 마무리 부분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서머리, 요약하고 한 번 더 강조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런 설계를 해서, 자, 디자인, 계획을 해서 우리가 글을 쓸 거고요. 보통 우리가 자주 만나는 것은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설명문으로는 전자제품 사용 설명서, 그 다음에 놀이동산 안내도, 아파트 단지 안내도, 약도, 자, 우리 집에 찾아오는 지도 같은 거예요. 내가 냉장고를 샀어요. 그럼 냉장고를 들고 올 수가 없죠. 선생님 냉장고 들고 올 수 없어요. 그러면 아저씨한테 주소 말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도 그려주고 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라고 해주는 그게 약도예요. 뭐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는 글, 이런 글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설명하는 글은 우리 주위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한국어 책에 문법 설명하는 거 대부분 설명하는 글이죠. 자, 그러면요. 설명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아래의 글을 읽고 문제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자, 여기 떡볶이 조리법이 있습니다. 자, 떡볶이. 여러분 떡볶이라는 요리 압니까? 네, 한국에서는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음식 중에 하나고요. 유치원 아이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가장 많이 먹는 친구들과 가장 즐겨 먹는 음식이 떡볶이 아닐까 생각해요. 친구들만 모이면 야 떡볶이 먹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길에서도 가장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글쎄요. 선생님 지금은 떡볶이를 많이 먹지 않지만 정말 학교 다닐 때 가장 많이 먹은 음식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떡볶이를 요리하는 방법, 조리법, 레시피 이걸 한번 배워볼까요? 여기 1번, 2번 이렇게 설명이 있는데요.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요. 떡볶이 떡을 씻어 놓고 알겠어. 양배추를 적당하게 썬다. 자, 썬다 하는 건 칼로 커트 하는 거예요. 보통 자, 양배추 채소를 커트하죠. 그대로 먹을 수 없잖아요. 자, 썬다. 재료를 냄비에 담고 자, 포트 여기에다가 담고 그 다음에 자, 담다. 물, 고춧가루, 설탕, 소금 다 아는 말이죠. 을 알맞게 넣어 한동안 끓인다. 네. boiled 끓이다. 보통 우리 뭐 물, 라면 물, 커피 물 같은 것을 자, 불로 보글보글 네, 끓이죠. 그림이 별로 안 예쁜가? 네. 자, 지금 여기서요. 스텝 A, B, C, D, E 5개 이야기가 있어요. 자, 여러분 다 이해됐어요? A부터 E까지 하면 여러분 떡볶이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걸 보고 나 떡볶이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뭔가 이해가 안 되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친절하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점이에요. 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떡볶이 떡을 씻어 놓고 일단은 이 떡을 얼마나 준비해야 하지? 만약에 이렇게 100g? 이런 말이 있으면 알겠지만 얼마나 넣어야 되지? 먹고 싶은 만큼? 그렇게 생각할까요? 자, 그 다음에 양배추를 적당하게 썬다. 적당하게? 아니, 어떡해. 자, 요리 책을 보면요. 보통 뭐 이런 말이 있어요. 1에서 2cm 정도로 길게. 아니면, 자, 손가락 굵기 정도로, 손가락 길이 정도로, 뭐 이런 게 있어요. 펜 굵기 정도로.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적당하게? 어떻게? 어떤 친구는 이 정도 사이즈가 적당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이 정도 사이즈가 적당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아주 날씬한 거. 네. 이 정도가 적당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적당하다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적당하다. 모르겠어. 그 다음, 재료를 냄비에 담고, 물, 고춧가루, 설탕, 얼마나? How much, how many? 예. 얼마나? 설탕 한 숟가락? 소금 한 숟가락? 똑같이 넣어도 되나? 알 수가 없잖아요. 물은 얼마나? 그럼 여기도요. 이런 게 필요하겠어요. 500cc? 아니면 큰 컵 한 컵 정도? 이런 게 없잖아요. 설탕, 소금, 설탕 한 숟가락, 소금 반 숟가락. 네. 설탕하고 소금하고 똑같이 넣으면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알맞게라는 것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한동안 끓인다. 한동안 얼마나? 5분? 10분? 에이, 떡볶이 10분 끓이면요. 맛이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은 떡볶이 할 때 이렇게 끓고 한 2분? 있으면 그냥 바로 끕니다. 아니면 떡볶이가 맛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자, 적당하게, 그 다음에 알맞게, 한동안, 네. 설명하는 글에서는요,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하지 않으면 설명이 아닙니다. 자, 이런 문제가 하나 있네요. 또 다른 문제는, 자, 아이고. 선생님이 간단하게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발표를 잘하기 위한 방법은 연습을 충분히 한다. 발표를 잘하기 위한 방법은 명사인데 연습을 충분히 한다. 자, 이건 동사죠. 네. 문장이요. 명사로 시작해서 동사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문법에 안 맞아요. 고쳐볼래요? 선생님 좀 도와줄래요? 잘하기 위한 방법은 연습을 충분히 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돼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 하고 싶은 말은요. 설명을 하는 건 정확하게 하는데 이렇게 문법을 틀리거나 표현을 틀리면 보는 사람이 어떻게 이해를 해요? 설명하는 글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 문법을 틀리게 쓰면 안 된다. 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이야기만 먼저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자세히 할 것. 그 다음에 문법을 틀리지 않게 할 것.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설명하는 글 쓰는 연습을 하고 있고요. 잠깐만 쉴게요. 그리고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